50가닥 정도를 당겼을 때 10% 이상의 모발이 나왔다. 그럼 이제 온 거예요. 압구정의사 이건민. 피디님, 혹시 탈모의 종류 어떤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중에 M자 탈모, 베지터 탈모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르신들 뚜껑 벗겨주는 거. 그 두 개 아니에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많은 탈모들을 얘기를 하세요. 유전성 탈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성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정수리 탈모, 탈모의 용어들을 다 혼용해서 쓰고 막 이 탈모를 뭐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막 되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아, 탈모가 그렇게 종류가 많았어요? 다른 이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탈모의 종류들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압구정의사 이건민. 탈모를 구분할 때는 병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탈모라고 해서 다 병은 아니고요. 유전적인 현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키가 작다고 야, 너 병 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집안 내력일 수 있잖아요. 키가 작은 거는. 머리가 빠지는 것도 그 집안 내력일 수 있어서 그건 병이라고 하진 않고 미용상 문제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병적인 탈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 탈모랑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는 동전 정도의 아주 경계선이 명확하게 완전 한 움큼 다 빠진, 아주 맨들맨들하게 빠지는 그런 거를 원형 탈모라고 하는데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뭐 뒤에 다 상관없이 아주 매끈한 경계선을 갖고 다 빠져있는 그런 탈모 유형을 원형 탈모라고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자꾸 빠지는 거 있죠. 네. 그건 이제 휴지기 탈모의 일종인데 모발이 가늘어지지 않고 그냥 빠져요. 사별했거나 애인과 이별을 했거나 직장 내 스트레스를 갑작스럽게 받았다던가 뭐 일신의 변화가 생겼다던가 건강상의 문제를 얻었다던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형 탈모처럼 오는 분들이 있고 휴지기 탈모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막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너무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6개월만 조금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다시 오세요 하면 그때 되면 또 다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가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 왔다라는 글도 많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원형 탈모가 될 수도 있고 휴지기 탈모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면역학적인 원인, 우리 안에 면역 세포가 모낭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그건 이제 원형 탈모가 돼요. 근데 그 두 개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다 달라요. 휴지기 탈모는 그냥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요. 본인만 느껴요. 아,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원형 탈모는 누가 봐도 그냥 원형으로 맨들맨들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네. 기전은 다르고 딱 보면 아, 원형 탈모구나, 스트레스성 탈모구나 느낌이 온다. 육안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밖에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게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용어는 되게 고급진데 HPT라고 헤어 풀 테스트. 헤어 풀 테스트, 머리 당긴 검사예요. 네. 한 50가닥을 이렇게 잡아요. 약간 좀 세게 이렇게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쭉 잡아 당기면 탁 하고 봐요. 없어요, 저는. 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음성인 거예요. 이 정도 힘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고요? 50가닥 정도를 당겼을 때 10% 이상의 모발이 나왔다. 그럼 이제 병적인 탈모인 거예요. 본인이. 휴지기 탈모 아니면 원형 탈모.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근데 내가 머리가 좀 문제가 있다. 유전적 탈모로 넘어가는 거죠. 그건 이제 병은 아니고 미용상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병이 걸렸다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원형 탈모랑 이 휴지기 탈모, 이 병적 탈모는 이 치료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얘는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진단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럼 어디 병원을 가야 되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초록창에다가 지역명, 예를 들어 뭐 일산이라고 할게요. 일산 원형 탈모 뭐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거 보고 어디서 주사 치료 받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는 이제 원형 탈모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는 거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죠. 원형 탈모에는 무조건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줘야 돼요. 스테로이드가 면역을 좀 떨구는 역할을 하거든요. 엄청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근처에 있는 염증 반응들을 좀 완화시켜주니까 아마 다시 원래대로 다 차오를 거예요. 그럼 그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기를 어떻게 맞아요? 보통 이거는 이제 병원 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게 자주 맞을 필요는 없고요. 2주 간격으로 맞아도 되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병적인 탈모는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유전성 탈모, 미용상의 문제. 남성형 탈모랑 여성형 탈모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남성형 탈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흔히는 이제 M자형 탈모, 베지터가 그려왔듯. 아, 그게 병이 아니라 유전이에요? 그쵸. 베지터네 아빠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리 탈모,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 있죠? 그걸 이제 원형 탈모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수리가
피가 계속해서 이제 넓어지는 요 옆에는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요런 유형도 이제 남성형 탈모의 아형이다.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가 네. M자 탈모가 있으면 저도 M자 걸리는 건가요? 되게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죠. 걱정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막 사진 들고 와요. 근데 너무 심해. 본인도 약간 조금 모발들의 힘이 없어진 게 좀 느껴져요. 그러면 그 유전력을 보고도 약을 처방하기도 할 정도로 이 유전력이 꽤나 중요하다.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대 걸으면 무조건 나다. 탈모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연구된 학문이 아니에요. 잘 모를 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이 대중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걸리면 나는 그냥 걸릴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미리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빠지기 전에.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보통 이제 프로페시 아보다트 이 두 약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품명이 좀 다양한 약들이 좀 많이 있지만 크게는 프로페시 아보다트 이 둘 중에 하나를 먹는다. 저는 사실 탈모가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그 유전력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고 저희 집안 다 대머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의대생 때 이제 탈모 수업을 듣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먹었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조금 연모하라고 모발이 좀 얇아지는 게 진행이 되긴 했었어요. 그냥 그런 걸 본인이 느끼면 그때부터 그냥 먹으면 돼요. 하루에 한 알. 탈모약이 약간 네. 부작용도 많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부작용이 사실 없는 약은 없어요. 그렇게 또 심한 편은 아닌 게 원래 이 탈모약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쓰였었던 거거든요. 그 치료제로 쓰인 거에 용량은 5분의 1 용량으로 먹어요. 어떤 환자들은 전립선 치료제랍시고 이 탈모약의 5배 용량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뭐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진 않고요. 보통 처음에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을 시작하면 자잘한 부작용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먹어가면서 몸이 적응해가면 그런 부작용들은 다 개선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벌써 14년 먹었어요. 이거 약도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 그래서 휴지기를 좀 가져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런 거 없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약이 커버하지 못할 만큼 진행이 빠르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한 10년 넘어가면은 요즘에는 자꾸 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사진 찍어보면 좀 진행이 됐어. 그때는 약을 좀 변경을 해요. 좀 더 센 약으로 이제 변경, 교체를 좀 해드리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같은 약을 먹게 되죠. 그러면 M자 탈모 오면 거기다가 모발 이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모발 이식을 하면 다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긴 탈모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니까. 이 모발 이식 할 때는 이 뒤통수에 있는 후두부 모낭을 뽑아서 심거든요. 근데 우리 대머리들 보면 여기만 다 남아있는 거 아시죠?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하면은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있죠? 그 남성 호르몬에 이제 변환된 유도체가 이제 탈모를 야기를 하는 건데 남성형 탈모를 거기에 대한 수용체가 좀 민감하게 요 앞에 포진돼 있고 뒤통수에 있는 모낭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유전성 탈모의 영향을 덜 받는 애들인 거죠. 그걸 뽑아서 심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안 빠져요.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여자도 탈모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쵸. 그 여성형 탈모 도대체 뭐예요? 여성형 탈모는 또 남성형 탈모랑 또 완전히 또 다른 질환이거든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인지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또 한편 또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근데 저는 머리숱이 많은 편인가요? 엄청 많죠. 이 정도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럼 탈모에 안 걸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20대 때는 그렇게 풍성하던 친구들이 30대 가면서 급격히 빠져서 M자 탈모 진행되고 정수리 얇아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본인이 풍성하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좀 봐줘야 돼요. M자도 봐주고 좀 정수리도 뒷머리랑 비교했을 때 좀 굵기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다가 이거 좀 옛날 같지 않은데? 그럼 그때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적 탈모 걸릴 수도 있고? 네. 남성형 탈모가 와서 얇아지면서 이제 M자 탈모, 베지터처럼 빠질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저는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Cause you are my girl.